인구 1억 명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6.3%, 평균 연령 30세에 35세 미만 인구가 전 국민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바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 시장은 인구의 60%가 35세 미만인 만큼 젊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력으로 떠오르는 아시아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로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 거점으로 베트남이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무려 10년 동안 10억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했으니 한국이 베트남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오죽하면 삼성 때문에 베트남이 발전한다라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최근 8월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8월 베트남의 수출 총액은 265억 달러, 수입액은 230억 달러로 수출은 작년 대비 1.6% 증가했고 수입은 2.2% 감소하여 35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C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베트남인데 이렇게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의 신상 모델인 갤럭시 노트 20의 수요가 늘어난 것에 따른 반사 이익인 것이죠. 사실 삼성전자뿐 아니라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서 베트남 경제 성장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그중 1위는 역시나 삼성의 휴대폰 부문이며 2위는 삼성과 LG전자가 현지에서 만들어내는 전자제품과 컴퓨터 제품이며 3위는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의류 산업들입니다. 이렇게 베트남에서 한국의 위치는 자신들의 나라의 흑자 적자를 판가름할 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실제로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한국 또한 베트남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결혼 순위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경우 매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 여자와 결혼한 한국 남자가 한 해 약 6,000명으로 2위 국가인 중국 3,600명의 약 2배에 근접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남성들의 국제 결혼 중매로 인해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 순위입니다. 1위는 1,400명대의 미국, 2위는 비슷한 수치의 중국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3위에 위치한 나라가 베트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매년 600명이 넘는 한국 여자와 베트남 남자가 결혼을 하고 있다고 하니 주변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러한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국적 세탁으로 한국을 이용해 먹는 건데요.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트남 여자가 한국으로 국적 취득을 위해 들어오는데요. 이때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국제 결혼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국제 결혼을 통해서 들어온 베트남 여자들은 몇 년 후 예상대로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이후 예정된 수순으로 한국 남자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트남에 살고 있는 베트남 남자를 한국으로 불러와 그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베트남의 한 가정을 한국으로 이식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베트남은 이렇게 최근 한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서서히 한국을 베트남화 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베트남인들은 과연 한국의 정통성을 받아들이며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을까요? 옆 섬나라의 사례를 보시면 아마 그런 희망은 쏙 들어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일본은 베트남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일본 내 외국인 범죄자 수를 보더라도 중국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인데요. 일본에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도 중국, 브라질, 한국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비해 비율로도 굉장히 높은 수치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고 말하고 다니는 베트남인들이 예의를 중시하는 일본에 들어오니 문화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이에 따라 베트남 직원이 일본인 직장 상사를 구타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심지어 다른 베트남 동료들과 함께 일본인 상사를 집단 구타하는 장면들도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찾아보면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다른 일본인 직원 또한 베트남 직원에게 뭐라고 훈수를 두었다가 두들겨 맞고는 나중에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거의 매일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구타 사건뿐 아니라 물건을 훔쳐가는 좀도둑들도
잡고 보면 베트남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가정집은 물론 금은방, 심지어는 농촌의 트랙터까지 조직적인 범죄 조직을 운영하여 이를 훔쳐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마약 유통과 위조 지폐까지,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범죄들은 죄다 하고 다니는 베트남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일본에 들어오는 베트남인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숫자가 41만 명을 넘어가며 7년 동안 무려 8배가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는데요.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 범죄 건수가 6,040건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의 35%를 베트남이 일으키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심지어 중국인이 착해 보일 정도로 이들의 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에 들어오는 베트남인의 많은 수가 실습생이나 유학생의 신분이며 이는 각각 22만 명, 8만 명 정도의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베트남인들은 거액의 빚을 짊어지고 있고 이것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언론사의 기자로 있는 이레이 야스히로는 이런 베트남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경고했는데요. 일본의 SNS만 보더라도 베트남인들의 범죄 공모와 이를 부추기는 글들이 넘쳐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베트남의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트남인들도 한국에서는 길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본인들의 성격과 한국인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심함을 예의로 치부하고 이를 뒤에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일본인들과는 다르게 화끈한 한국인의 성격을 본 베트남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를 느끼고 한국에서는 대부분 조용히 지내는 편입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외국인 국적별 검거 인원 지수를 조사한 결과 베트남은 9위인 1366명으로 외국인 평균인 1735명보다 못 미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베트남 범죄율이 1위인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수치인데요. 한마디로 일본처럼 한국 얕보며 들어왔다가 한국인들의 매운맛을 보고는 안 되겠다 싶어 최대한 한국과 잘 지내는 것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공략하기로 하는데 그것이 앞서 이야기한 국제 결혼을 통한 국적 취득 후 베트남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베트남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케이스가 점차 증가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을 훌륭한 비즈니스 상대로 이전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최근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부흥시키는 등의 기타 다른 부분들까지 겹쳐져 이것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더욱 커지게 할 것이라고 기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또한 한국을 일본처럼 더 이상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삼성이 베트남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 일부를 인도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떠나간 기차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베트남도 노선을 확실하게 잡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